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2 오늘은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에서처럼 한쪽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 코일이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그 자기장 또는 자기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이라고도 하고 우리 책에서처럼 상호유도라는 말이 더 정확하네요. 상호유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죠.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커다란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N극이 어느 방향일까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생길 거고 이 자기력선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에도 자속이 만들어져요. 자, N극이 다가오니까 이 코일은 N극이 싫죠. 밀어내야겠죠. 그래서 왼편의 N극, 오른편의 S극인 이런 자석을 코일이 만들고 그 코일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코일이 앞에서 지금 뒤로 감기고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유도되겠네요. 자, 이렇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상호유도라고 합니다. 자, 이 상호유도에서는 상호 인덕턴스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이 2차 코일에 감긴 수와 1차 코일에 의해서 시간당 흐르는 1차 코일에는 전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변할 때 2차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건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변할 때 2차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을 V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배운 유도 기전력처럼 가문수와 시간당 변하는 자속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게 2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선속이죠. 자, 이 식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시간당 자속이니까 요걸 전류로 바꾸시면 2차 코일의 가문수와 1차 코일의 변화에 의한 2차 코일의 자속의 변화로 바꿀 수 있고, 자, 얘를 앞의 식과 똑같이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요렇게 곱해주면 없어지니까 앞의 식과 같겠죠?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때 얘를 뭐라고 하지 우리? 유기전력이라고 하죠. 앞에서 했었죠. 유도기전력과는 다르네. 다시 정리할게요. 선생님 지금 설명하다가 뭔가 헷갈렸어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기전력은 2차 코일에 생기는 유도기전력을 구하고 싶고, 자,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은 2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변화되는 시간당 자속의 변화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요 식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바꿔보면 얘는 그대로 두고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와 2차 코일의 자속의 변화다가 시간당 변화는 1차 코일의 전류 값을 해주면 식은 똑같죠? 델타 I1, 델타 I1 없어지니까. 자, 그리고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T분의 델타 I1을 남기면 요 나머지가 묶이죠. 요거를 우리가 문자 M이라고 쓰고 여기 마이너스는 빼시고요. 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그거 빼고 요 뒷부분 걔를 라지 M이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요게 M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요 상호 인덕턴스는 단위를 헨리라고 쓰고 이 1헨리는 1초 동안 1A의 비율로 전류가 변해서 1V의 유도 기전력이 유동될 때의 상호 인덕턴스를 말합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여기에서
봤다시피 지금 코일의 가문수, 모양, 위치, 코일 주위의 물질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자, 기전력의 방향은 렌즈 법칙에 따라서 1차 코일에 생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표시했죠?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긴다,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에 의한 상호 유도도 있는데요. 1차 코일에 교류가 공급이 되면, 자, 위에서처럼 1차 코일에 교류가 공급이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직류가 아니라 얘가 교류가 되는 거야. 교류가 공급이 되면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도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겠죠? 전류가 이렇게 변하니까 자속도 그대로 뿔마로 변할 거고, 이에 따라서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전류도 변하는데 얘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잠깐 올라갔던 거고, 다시 한번 그래프 나타내면 1차 코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전류가 흐르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는 반대인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가 바로 변압기입니다. 이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교류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리는 뭐냐면, 자,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가 흐르니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이 자기장이 철심을 따라서 자기력선을 만들고, 이 자기력선이 2차 코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1차 코일에 생기는 전류가 교류죠.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2차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 변화도 방향이 계속 바뀔 거고, 그럼 그 자기장 방향에 의해서 유도 전류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는 반드시 전류가 교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엔 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코일의 교류인 전류가 공급이 되면,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니까 뭐가 생기죠? 그지, 자기력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2차 코일에 뭐가 생기나요? 그지,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자, 요걸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차 코일의 V1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이 아니에요. 기전력이죠. 전압. 자, 전압 어떻게 구하나요? 가문수. 1차 코일의 가문수. 그 다음에 시간당 변화는 자속으로 구할 수 있죠? 자, 2차 코일은요. 가문수. 시간당 2차 코일의 변화는 자기력선 수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1초만큼 흘려주면 여기에서도 1초만큼 생겨야 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T1이랑, 아이고, 칸을 잘못 썼네요, 쌤이. T1이랑 T2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력선이 10만큼 변하면 여기도 자기력선이 10만큼 변하겠죠? 1, 2로 따로 썼지만 결국 Y1과 Y2도 같지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요? 얘가 다 같으니까 결국 V1 대 V2는 뭐가 같나요? N1 대 N2. 가문수의 비와 같다.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문수의 비와 같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문수의 비와 같고, 전압비는 가문수의 비와 같고, 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기전력이 커지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코일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코일이 많이 감길수록 기전력이 커진다. 자, 그리고 이때 P는 우리가 전력을 나타내요. 전력은 여기에서 내가 준 전력이나 2차 코일에서의 받은 전력이나 같겠죠? 걔는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전력량이 같으면, 자, 이거 1학년 때 전력할 때 했었을 거야. P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V1, I1.
얘는 V2, I2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이 1차 코일에서 생긴 전류의 진동수와 2차 코일에서 생긴 전류의 진동수는 같은 애여야 되기 때문에 변화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들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자,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 일제 코일에 진동수가 60Hz인 전압이 100V인 교류전이 연결되어 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긴수의 비가 1대2다. N1 대 N2가 1대2다. 물음에 답해라 그랬어요. 2차 코일의 전압은 하고 물었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긴 횟수가 1대1이랬어. 자, 전압 어떻게 구했죠? V1 대 V2는 N1 대 N2라고 그랬죠? V1 100V, V2 모르고 N1 대 N2는 1대2. 그렇다면 V2는 얼마? 200V. 어렵지 않게 식만 하면 풀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로 구할 수 있죠? 전류는 오메보트에 의해서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자, 저항이 2옴이라고 주어졌네요. 전압은 위에서 방금 구했죠? 그러면 얼마? 100A.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저항 R에서 소비하는 이번엔 전력 구하라네. 전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저항 R에서의 전력 어떻게 구하지? 아까 얘는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얘는 공급되는 전력이에요. 공급. 근데 지금 얘는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이잖아. 전력은 I 제곱 R로 구할 수 있죠. 자, 전류가 얼마였지? 100A 제곱 곱하기 저항값이 2옴 하면 얼마예요? 2만 와트가 되겠네요. 자,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얼마일까요? 아까 뭐라 했지? 1차 코일에서의 전력과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이 같았으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2만 와트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전력으로 구하면 되죠. 공급 전력이니까 전력은 V 곱하기 I로 구할 수 있고, 지금 전력 구했잖아? 2만 와트. 전압은 가 100V라고 했고 전류 모르고, 그러면 I1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200A.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는 이건 거저주는 거지. 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진동수는 같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60Hz를 했으니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도 60Hz이다.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상호 인덕턴스 시 유도하는 거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요. 변압기의 기본 원리랑 요 변압기 문제 한 세트만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 모두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물리2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